앞으로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11시부터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우미가 되어주실 레드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방송하는 날만 시장이 이렇게 꺾이는 겁니까? 사실 근데 장 초반에 지수가 상승하길래 네네. 저는 모처럼 상승할 때 방송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네네네.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크게 빠지네요. 이 중간에 범인이 있어요. 범인 시장을 누군가요? 빠뜨리게 하는 범인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그 누구겠습니까? 2차 전지의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또 악재가 터진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중간에 이동채 회장, 거의 요즘 회장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회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킹 계정을 해가지고 단 0.0%의 지분이 팔렸다. 이게 별일이 솔직히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는데도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에코프로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 장 초반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다가 지금 개파락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또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에코프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한 달도 안 돼서 20% 정도 빠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코스피 쪽에 뭐가 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도 있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코스피 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다 과매도로 빠질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전문가님 이 전쟁 이슈도 이제 조금 긴장이 완화되는 듯 싶었고 유가도 떨어지고 해서 오늘 시장이 좋을 줄 알았는데 에코프로가 또 이렇게 발목을 그러니까. 잡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주식 방송에서 매번 얘기하던 게 뭐냐, 유가가 상승하니까 시장이 빠지고 이스라엘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는 항상 우리 노안방에 계신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니다. 이스라엘 전쟁보다는 2차 전지가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이 폭락이 더 커진 거다. 우리 지수를 좌우하는 건 2차 전지주들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에코프로가 지금 60만 원대까지 빠져져 있잖아요. 그렇죠. 70만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완전히 이거 누가 보면 임진왜란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50% 이상의 손실을 보고 그 계실 것 얘기는 같습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 우리 시청자분들 네. 대모사 한 번 더 모습 바꾸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번 주에도 에코프로가 빠졌을 때 와 바닥이다 생각하고 2주 전에도 에코프로가 빠졌을 때 와 더더욱 바닥이다 생각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연정사진 찍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에코프로 정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현재 또 에코프로가 바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빅테크 쪽이 실적이 잘 이번 주에 다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면은 2차 전지 쪽으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줄곧 유가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금리 동결하는 기대감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지수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3주 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추가 매수는 빅테크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관망이 필요하니까 수익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그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계속해서 유가가 또 말썽이었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전쟁에 대한 긴장이 조금 완화되는 듯 싶으니까 3% 가까이 또 유가가 빠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가가 한창 오르기 전에 방송에서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림으로써 이 종목은 사실 저희가 방송 이후에만 200% 넘게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한 전략을 또 잡아드렸었죠.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전문가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이런 종목을 더 이상 보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테마주들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또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다양한 교육 자료를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저만 보기가 좀 아까워서 네네. 살짝 누설을 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하긴 제 보문자료를 제 허락도 없이 저작권 신고당하고 싶어요. 우리
아니,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래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이 지시 제작권은 고소해야겠어. 안 되겠네요. 아니 너무 좋은 자료잖아요. 저희 이제 아.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10개 종목을 네. 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네.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종목이 바로 코오롱 글로벌 그리고 네. 시큐레터라는 종목이었는데 네네네. 특히나 이 종목은 어제 시간 외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장중에도 10% 넘게 상승이 나와줬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다른 종목들은 못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아직 못 오르고 있다면은 지금 좀 한번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경제 사절단에 따라 가지고 협력이 된 회사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그중에서 코오용 글로벌하고 어제 시큐레이터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오늘 또 시큐레이터가 갭상승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이제 좀 있으면 빅테크 시작이 다가오기 때문에 반도체나 AI주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네옴시티의 수소 관련된 걸 봐야지 저는 지금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상승한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은 네.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록 오늘 장에서도 사실은 이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도 상한곡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장에서도 강하지만 네. 이제부터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은 저희가 오늘 공략할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는 뭐 아닌 걸까요?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오늘 공략할 제가 거라고요? 갖고 온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여러분들한테 네? 지금 방금 이 종목도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네. 제가 갖고 온 거는 네옴시티 관련주라는 뭐 게 좀 어떻게 된 이상하지 거예요?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신 건설기계 관련주는 아니라는 거지. 건설기계 관련주는 수소 아니다. 관련주고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 구육 관련주들을 다 봐야 한다. 그렇다면 뭐 이 중에서는 정답이 없는 건가요? 이 중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이 중에 없다. 네. 오늘은 뭐 수소 관련주 공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어떤 종목일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저도 이 네옴시티 관련 뉴스 보면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게 바로 수소 관련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컸는데 그 부분의 관련주들은 사실 별로 주가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기계 관련주들만 많이 상승했었죠. 왜냐하면 철도 뭐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옴시티가 말 그대로 미래의 도시잖아요. 미래 도시? 도시를 범따가지고 그게 네옴시티인데 건설만 지어서 뭐 합니까? 그쵸. 탄소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쵸? 친환경 도시니까요. 그리고 이 네옴시티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기름 장사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적인 미에도 탈리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제는 좀 있으면 유가가 한 몇십 년 후에 유가가 사실 때에 대비해서 말 그대로 수소 쪽에다 더더욱 투자를 하겠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 아까 저희가 또 하나 짧게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 전문가님이 또 나란 독방 안에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자양 하나 한번 말씀드릴까? 네. 오늘 제가 일요일 주말에 한 주마다 우리 시청자분한테 매번 제가 기록해드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되는 종목들, 빅테크 기업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다 발표를 해드렸죠. 그쵸. 그리고 24일이면은 내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선생님, 이 홈쇼핑처럼 잘 번어야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내일 발표한다고 해도 지금 미국도 시간의 개장전 거래가라는 게 있어. 네. 개장전 거래가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플러스로 돼 있다고 하면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적 당일날 24일 날 발표하는 것보다 24일 전에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달성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오늘 아침에 이스트 소프트하고 이노뎁이 갭상승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다 대장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노뎁이 장 초반 22%까지 올라가다가 22%까지 올라가다가 쭉 이놈의 에코프로 때문에 쫙 빠져버렸어요. 맞습니다. 딱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노뎁만 아니더라도 당 초반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 빠져버렸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윗골이 달렸다는 건 뭐겠어요?
기대감이 있다가 또 빠진 거니까 추후에 또 기대감에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 윗골이 달렸을 때 진입하기가 더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면 올라가더라도 3%든 4%든 수익은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3%든 4%든 수익이 있어야 은행 금리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구구에 대한 실적 지금 시간 몇 시야? 11시 9분이죠? 네. 내일 밤 11시, 오늘 밤 11시까지는 웬만하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개장전 거래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관련주도 내일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스트소프트와 이노뎁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수혜주로서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오히려 윗꼬리가 달린 것이 여러분들이 진입하기 더 좋은 타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내일 전후로 해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애플과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아마존도 줄줄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 일정과 함께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만 자료를 전문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더 많은 자료들이 사실은 노란톡방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현재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메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요? 이 페이스북의 메타 관련주 쪽을 제가 제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왜냐면 메타가 이번에 메타 자체 내에서 네.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게 인스타하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그 인스타하고 비슷한 게 스레드하는 스레기가 아니고 스레드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스레드. 네. 그 스레드를 메타에서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인스타와 비슷한 게 스레드인데 이 스레드하고 지금 메타가 하고 있는 사업이 메타가 실적이 개선이 더더욱 잘 나올 수가 있다. 이 스레드로 인해서 그렇죠. 아하.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은 많이 연관돼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으로 순이익이 이번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한창 그래서 이 스레드 관련주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막 엄청 급등했던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좀 이제 제일 유망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이 선의 시스템이 있어요. 오, 선익 시스템. 선의 시스템은 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대장주고요. 오.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뉴플레스하고 나무가 자화전자가 있는데 네. 뭐 이거는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한테 만들어야지 뭐 제가 말씀드려봤자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익 시스템을 전문가님께서는 가장 선호하시는 것 이게 같습니다. 가야지. 못 보게 가야지. 네, 이 메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실적 발표가 또 10월 26일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또 이 관련주들 4개밖에 안 되네요. 네, 이 4개 중에서 딱 봐도 네. 남성 아니면 소프트웨어네.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소프트웨어하고 남성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마존은 우리 그냥 버립시다. 왜요? 왜냐면은 네. 아마존이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AI로 남성하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차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차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메타 쪽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게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자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다 같은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와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스트소프트나 이노뎁, 선익 시스템을 지금 가장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왜 자꾸 선의 시스템 강조하십니까? 이럴수록 더 뭔가 우리 의심이 시청자분들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홈쇼핑 방송을 할게요. 네. 24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은 12월 달입니다. 애플하고 엔비디아는 네.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26이나 있습니다. 네. 26이니까 25일 새벽에 잘 보셔야겠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월 26이나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복합적인 종목이 있다? 테마가? 오. 복합.
그딱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 못해도 방송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한 2분 정도 있다가 딱 잡아야지. 아유. 너무 빨리 보여드렸네요. 아무튼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윤지은 아나운서님은 짱크예요.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 우리 아나운서한테 고맙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데 잘 보세요. 와,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님. 네네.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정상회담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 같고요. 이번에 특히나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이렇게 수소,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문가님 사실은 어제장에서 이 스마트팜 관련주 종목 이름이 뭐였죠? 우듬지팜이라는 네네네.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잖아요. 저는 생애 처음 그런 종목은 처음 봤어요. 이게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수소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크게 부각이 됐는데 왜 오르는 건 스마트팜이 상한가를 갔을까요? 사실 맨 처음에 네. 이 계약 대결을 체결을 했다는 거는 코용 쪽하고 이제 우등지팜이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네네. 왜냐하면 코용 글로벌보다 더 많이 협약이 된 종목들이 많은데 잔디 공장을 한번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상한가가 버렸어요. 코오롱 글로벌이 그 잔디 관련해서 뭐 협력을 한다고 잔디 했는데 공장 수주 따가지고 그게 상한가를 간 상한가를 겁니다. 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것보다 몇백억, 몇천억 더 많은 걸 계약을 했는데도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그 몇백억, 몇천억 더 계약을 많이 한 종목을 저희가 공략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보다 네.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기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수주 기대감이 있나요? 뭐냐면은 네. 건설기계는 아닙니다. 건설기계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시청자분들 지금부터는 건설기계 네옴시티하고 이슬람 쪽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건설기계 쪽은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실 거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이요? 왜냐면은 오, 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설 중에서 네. 중동에서 수주 제일 많이 딴 게 현대차입니다. 현대그룹이에요. 현대그룹. 원전도 많이 한 게 현대그룹이고요. 그리고 원전 중동에서 사업을 많이 공사를 많이 했던 그 기업한테 맡기겠지. 뭐 다른 기업들한테 맡기겠습니까? 어허. 분명 오늘 히림이나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계약한 게 있으니까 이제 치고 올라가겠지만은. 히림이 엄청 급등하고 있죠. 근데 오늘이 마지막 상승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아. 왜냐? 중동에서 띄어먹은 게 되게 많아요. 띄워 먹어요? 사우디에서는 즉시 결제를 지급하면 되겠지만은 다른 중동 국가에서 이 건설기계 회사들이 띄어먹힌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라크나 시리아 쪽 이 중동 지역 쪽에다 너네 건설도 지어줄게 하고 대금의 100% 중에서 10%만 받고 아직까지 못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는 지금 테마로만 상승하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겠네. 네네. 아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채권주로 상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떤 걸로? 우크라이나 채권주로 또 상승하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도 있죠. 채권주로 상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네. 여러분들 김치국 네 번 드링킹 드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요?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는데 뭘 건설기계 지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은 안 된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돈은 못 받는데 우크라이나 자체에 돈이 없는데 네. 사우디는 있다 이거야. 사우디는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또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테마가 부각이 안 되면 강하게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보다는 네. 네옴시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수소입니다. 어허. 그 수소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현대고 그나마 건설기계 조금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있는 데가 현대그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현대가 최근에 사우디에 뭘 짓습니까? 전기차 공장을 짓습니다.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요? 사우디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네. 스마트 로봇 공장도 짓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처음 들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전기차 공장을 짓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사우디는 탄소 배출 영원.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엊그제 뭐하고 있습니까? 저탄소로 탄소 중립 목표 제로로 만들자. 그러면서 사우디를. 수소 경제를 더더욱 활성화시키자고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승이 안 돼. 수소 관련주들이.
보통 이런 경우들은 반영이 됐다는 게 아니고 뭐 산성한 게 있어야 반영이 되지 수소 관련주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또 기대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만 실적만 잘 나온다고 하면 수소 관련주 쪽은 2%등 3%등 상승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저희는 건설기계가 아니에요. 네. 땡땡 POC 될 수가 있고 네. 편화상업이 될 수가 있고 네. JNK 히트가 될 수가 있고 유니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게 많이 들어본 그 수소 관련주들인데요. 많이 들어본 수소 관련주인데 이 중에서 정답이 없습니다. 오, 여기 정답이 없다고요? 왜? 우리 아나운서님이 갖고 온 이 종목들은 다 수소 충전소 관련주거든. 아, 약간은 결이 다르군요.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저는 현대차 그룹에 있는 산정되어 있는 종목하고 그러면 같습니다. 현대 뭐 땡땡 이런 종목일까요? 그렇죠. 어허. 그렇죠. 수소 관련주인데 현대 땡땡땡땡으로 이어지는 종목이다. 그렇죠. 저는 사실 감이 안 잡힙니다. 감이 안 잡히면은 어. 잠시 후 힌트를 더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고정으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이제 같이 일어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앉아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한마디만 짧게 정리하고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이 네옴시티 관련주이면서도 수소 관련주입니다. 사실은 네옴시티 관련주 가장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건설기계 관련주였다면 전문가님은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는 실질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 관련주를 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많은 수주 계약을 따는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수소 관련주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소 관련주 이 중에서는 오늘의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전문가님이 잠시 후에 힌트를 들고 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아,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 오늘 그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한번 설명해드리고 할까요? 굳이 그렇게 해도 되나?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또 종목을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전문가님 그 아래쪽으로 QR코드가 지금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손에 스마트폰 들고 계시다면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운서님 QR코드가 참 애매하게 위치가 돼 있어요. 이 QR코드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 QR코드를 찍으셔야 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종목 가지고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론 방송 오늘도 화요일 11시부터 50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공략해드리는 종목이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주목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 그 중에서도 수소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찾아봐도 이 수소 관련주 과연 네옴시티 관련 수소 관련주가 어떤 종목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감이 안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통해서만 수소 관련 협력을 확대한다라고 뉴스를 봤는데 관련주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오늘 전문가님이 수소 관련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길래 지금 귀를 쫑긋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지금 이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야 네옴시티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이 아니냐? 응. 야 네옴시티 살 돈도 없다. 씨, 나 네옴시티 살 돈도 없고 다 묶여 있다. 이씨, 다 묶여 있고 뭐 이게 어떻게 맨날 좋은 종목 있다고 해서 방송 보고 전문가들이 다 저 종목 좋다고 해가지고 다 샀는데 다 불렸대. 이씨. 사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죠. 다 불렸으니까. 다 물렸으니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주로 갖고 왔지만은 네. 저는 건설기계 관련주는 안 갖고 왔어요. 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채권이 2천억 정도를 못 갚아가지고 건설사들이 다 주주의 한가가 갔습니다. 근데 건설기계들이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또 어느 상황이 터졌어? 우크라이나 채권주가 올라가고 네옴시티가 올라가고 빈살만이 우리나라 건설기계들을 다 살린 거예요. 테마로. 어떻게 보면은 건설기계들은 실적이 악화가 될 수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테마 때문에 건설기계가 다 상승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네. 왜 이렇게 호통치세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에 따라가지고 실적이 이제 아무리 테마로 상승한다고 해도 이 네옴시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테마는 수소하는 거죠. 어허.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도 건설 관련주는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를 봐야 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야, 차라리 지금 히림 사라고 하지. 뭐 수소 갖고 왔냐? 뭐 한미그룹을 사라고 하지. 못하는 수소 관련주 갖고 왔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네. 제가 반대로 좀 볼게요. 그거 사도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어허. 난 사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 지금 히림이 26% 급등 중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사실 위험해서 좀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손이 가면 안 되죠. 손이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상따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상따로 가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저도 상따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가 어떻게 보면 목따가 될 수가 있어요. 목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상따가 목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는 매매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가가 계속 상승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또 필요해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탄소 중립에 더더욱 제한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수소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우디가 원하는 거는 네옴시티에서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에요. 수소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들가 갖고 온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들 관심 종목입니다. 뿅! 여러분들 저는 네옴시티 관련주를 갖고 왔고요. 네옴시티에서도 건설기계가 아닌 현대그룹주를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차냐 아니면 현대요템이냐 아니면 현대위아냐 아니면 현대건설기계냐 아니면 현대모비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현대차는 현대차 말 그대로 자동차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현대건설이든 현대배조선이든 이 조선에 따라 가지고 계속 수주도 되고 현대만큼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올 회사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여가지고 여러분들. 네.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나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뭐합니까? 테슬라가 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예상 이익치도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가 실적 악화가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추후 상승한다고 해도 실적으로 또 받쳐서 상승이 돼야 하는데 테슬라가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상승하냐 이거예요. 근데 현대그룹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동안 금리 부분에 따라 가지고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지만은 이제는 금리가 동결이 될 수가 있는 다음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가 사업을 하고 있는 수소
수소하고 자율주행하고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에너지, 조선주. 이 여러 가지 다 돈만 되는 걸 지금 현대그룹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그룹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자막 그대로 입장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한단 말이야.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잠깐 이 장면 스탑하고요. 아나운서님, 네. 사우디가 유가가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음. 이 네옴시티는 유가로 돌리겠다고 얘기는 안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수소하고 자율주행으로 돌리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석유 중심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탈바꿈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돈도 안 되는 태양 있잖아요. 네. 태양을 보면서 계속 돈을 이체시키고 있어요. 사우디가. 태양열인가요? 그렇죠. 네. 태양연 쪽에도 유치하고 있고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사우디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하면은 이 돈이 완전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가치성이 지금은 없는 거야. 어허. 왜냐하면 수소 쪽으로 많이 발전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우디에 수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건설은 그냥 지으면 돼요. 네. 건설은 그냥 지으면 되고 그 건설에 필요한 게 AI이기도 하고 이제 초거대 AI 인공지능을 통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도시를 만들려면은 인공지능만 있으면 뭐해? 길거리에 기름이 새고 탄소가 계속 움직이고 이산화탄소가 움직이고 하면 크게 네옴시티인가?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 자연적인 친환경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H2 수소 기호가 H2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의 제일 진심인 국가가 어디냐? 어디하고요, 하는 선생님? 사우디요. 사우디가 아니고 제일 진심인 국가하고 얘기했구나 내가. 기업이하고 얘기하고. 아 현대차. 현대차죠. 네. 죄송해요. 방귀 낀 놈이 손냈다고 해? 미안합니다. 정말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거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시청자분들.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조금만 더 힘내서 좋습니다. 20분만. 네. 자, 그리고 이 현대차만큼 진심으로 수소에 계속 열심히 하는 회사는 없어요. 수소가 더 미래의 발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주가 또 네옴시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2차 전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사랑합니다. 2차 전지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2차 전지가 이번 년처럼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필요할 시기에 올라간 거고 필요한 시기에 올라가면서 그게 미래적인 진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에코프로가 끝없이 올라가고 2차 전지도 끝없이 올라간 거죠.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하고 수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에너지잖아. 네. 수소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수소가 2차 전지보다 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아직은 수소가 제대로 수소 에너지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미래에는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즌 아나운서님? 네. 이 현대가 사우디하고 더더욱 긴밀하게 협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긴밀하게 협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장면은 또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뿅. 자, 보시면 알 수 있지만은 현대차가 세계 산유국 사우디의 수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JNK 히터가 조금 더 상승이 되었고, JNK 히터. JNK 히터가 조금 더 상승이 되었고, 수소 충전소 상승했고, 현대 구유가열전들이 약상승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오늘 종목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오. 오늘도 현대구역관련주를 사고 있는데 솔직히 수소 충전소 관련주보다 현대구역 관련주를 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네. 가끔 이런 분들 많아. 삼성전자 있으세요? 물어보면 난 현대차에 물려 있어요. 전기차. 근데 현대차는 솔직히 말해서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계속 갖고 가셔도 상관없다고 봐요. 현대차는 저라도 보유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 너무 잘하잖아요, 전기차. 아니 전기차가 판매도 되지만은 네. 수소에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가 현대차예요. 아하.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수소가 기업들이 마진을 남기고 이렇게 남길 때 수소가 아무리 투자가 많다고 해도 2차 전지는 배터리도 들어가고 뭐
뭐 니팀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수소는 그게 아니야. 수소 연료 장치. 예, 연료 장치를 이제 어느 정도 더 그때야만 만든다고 하면은 수소가 더 나을 수가 있죠. 오호.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네. 2차 전지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이거는 주가는 기대감이잖아. 오.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은 머릿속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가는 기대감은 미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수소 쪽으로도 더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소에 더더욱 진심으로 연구하는 기업은 현대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 왜? 수소 쪽으로 전 세계 중에서 유명한 거는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한테 왜 사우디 공장을 만들어줬겠습니까? 사우디가 왜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우디가 현대차한테 야 너네 그 자동차 공장도 만들어줄게. 오. 야 너네 로봇 공장도 만들어줄게. 왜 만들어줬을까? 공짜로? 오. 공짜로요? 공짜는 아니겠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은 있겠죠. 네. 왜 만들어줄까요, 여러분들? 오. 왠지 아십니까? 수소 때문에 그런 거야. 현대차를 옆에 가까이 대고 수소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우디가. 네. 이 정치적인 외교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적으로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러면은 이제는 건설기계를 보면 안 되고 저는 천천히 가는 현대그룹 관련주를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소 충전소 관련주보다는 수소로 지금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에서 이 수소 쪽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계열사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대차 시작에 따라가지고 하루가 어쩌고 저쩌고 아유 하루 만에 3% 빠졌어. 하루 만에 1% 빠졌어. 맨 처음에 장기 투자로 생각하셨으면은 그 생각 그대로 가세요. 이 기업들은 미래 지향적 나중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계속 그냥 시작에 따라가지고 주가만 움직이고 금리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계속 좌지우지만 된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마이너스 40%라고 해도 저는 마이너스 40% 이상은 현대차가 금방 올려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1년 만에 못 올리겠죠. 2년이든 3년이든 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도 돈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사우디 쪽에서 제일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삼성은 솔직히 모듈러 주택, SY나 이런 종목들만 건설만 하는 데예요. 근데 수소가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차에서 제일 많이 연구 투자하고 있는 게 수소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이고 이 현대차가 지금 어제 가격은 18만 5천 원이었거든요, 안호선이. 네. 지금은 좀 빠질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사우디가 현대차한테 공장을 만들어줄 부지를 제공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현대차가 수소를 갖고 있으니까 사우디는 이걸 절대 넘기지 않을 겁니다. 저 오늘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약간 알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네옴시티의 핵심이 석유 중심의 경제에서 탄소 제로 사회로 탈바꿈하는 것인데 건설기계 뭐 쪽도 좋고 네이버 1784 관련 로봇 관련주들도 너무나도 좋지만 핵심은 바로 친환경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우디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가장 크게 논의를 했던 게 바로 수소 관련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원전도 아니고요. 태양광도 아니고 풍력도 아닌 수소에 가장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셨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사우디와 가장 큰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에 사우디에 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까지 들려줬죠. 중동에 처음으로 생산 거점을 확보한 거고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재가 있는 현대차 그룹 중에서도 수소 관련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이 아마 현대차가 아닐까. 이연식 그동안 이제까지 현대차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님도 아 현대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현대차 같아요. 아니 난 좀 더
뭐 현대위아 아닙니까?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만. 현대위아. 현대위아 부품 아니면 만드는. 현대로템 아닙니까? 현대 로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만 고작이 말씀하신다는 게 이제까지 10분 동안 현대차만 얘기했는데 현대차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현대차만 얘기하셨으니까 아니죠. 당연히 현대차죠. 현대차 구력 관련자고 했잖아요. 현대차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제가 혀가 짧다고 해도 제가 혀가 짧다고 해도 잘 전달 들어주셔야죠. 현대차는 아니다. 현대차는 아닙니다. 어,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끌고 가셔야 이겁니다. 오늘 공략주는 아니지만 현대차는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된다. 하지만 오늘의 수소 관련주는 현대차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가려고 하는데 저희 오늘 정확한 종목명이야 전문가님 계속 안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자막을 통해서 노란톡을 입장하시면 오늘의 종목을 정확히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말 그래서 현대위아를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현대위아 아니에요? 우선 이 종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에 또 보너스 종목들이 있어.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네. 뿅! 우와. 굉장합니다. 왜요? 뭔지 아십니까? 어.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수소입니다. 어.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수소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도 드리려고 합니다. 보너스. 로봇? 로봇주가 있고 현대차하고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가 있고 현대 전기차하고 연관되어 있는 아이오닉. 자, 그러면은 이 로봇주하고 아이오닉 관련주도 A 플러스 A 플러스 A 3개 해가지고 3콤보로 해가지고 종목을 드릴 겁니다. 왜? 현대차가 지금 사우디 공장 지으러 가잖아요. 네. 공장 지으러 가는데 그 공장에 뭘 지어요? 로봇하고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들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종목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최고치는 19,63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최저가 8,910원입니다. 시청자분들 가까이 와요. 네. 가까이 와야 볼 수가 있어. TV가 24인치면 가까이 오셔야 하고요. TV가 65인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만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수소 또 넘어가 볼까요? 뿅! 자,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저는 수소 관련주가 조금씩 우상향 형식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우디하고 한국의 이 협력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또 부각이 선반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솔직히 시장이 상승하는 건 없어도 그냥 민영화 관련주 위중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만 상승하는 것뿐이지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이 모든 수소, 2차 전지, 반도체 천천히 다 상승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주는 현대차 구역 관련주에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들 내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죠? 이제 좀 있으면은 마지막 발표가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한국어 방산 업체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요. 이제 방산 관련해서요. 계약을 이제 어떻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 수출 조언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또 이 얘기하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이 10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 뭐냐면은요. 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전차가 뭡니까? 자동차요? 이 형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전차를 얘기했는데 무슨 자동차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전차요? 네. 전차? K2. K2 전차요. K 방산의 자랑. 그렇지. 이 K2를 만드는 게 이 회사예요. 저 알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도 조용히 해야 돼요.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입 근질근질하면 이 손가락 하세요. 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이 K2를 만든 회사가 제가 오늘 갖고 온 회사고 그리고 사우디가 방산 쪽으로 수출 계약할 수가 있는 거지. 왜? 현대그룹에서 이 땡땡땡땡 종목이 K2를 만들고 이 K2는 전 세계적으로 포격으로 제일 유명한 전차예요. 근데 여기에 또 수소를 넣을 수가 있잖아. 왜? 수소를 연구하던 그룹이 현대차 그룹이고 이 현대차에서 K2 전차가 나왔으니까요. 와, 이게 방산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근데 전문가님 근데 이제 힌트 너무 강력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힌트 가르쳐줘도 지금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올 것 같아요. 키보드 검색하면은 나오나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확인을 못 하고 나오는데 검색하지 마세요. 왜요?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노란톡 들어오세요. 뭐하러 검색합니까?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저희가 사실 근데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바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종목명도 또 중요하지만 전문가님이 정확한 이제 매도 전략까지 잡아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잡아주실 목표가까지 다 거죠? 드릴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꿈비하는 종목이거든요. 꿈비가 지금 마이너스 12%예요. 근데 종목 하나만 갖고 있어도 네. 지금 우리는 그동안 다른 종목을 안 샀기 때문에 현금은 지금 아껴두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그냥 변명을 하자면 시장 영향은 빠졌지만은 꿈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면은 저는 이 수소 관련주 진입할 예정입니다. 정관이 갑자기 물려있는 종목을 발설하셔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 저희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솔직하게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살짝 물려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종목을 청산을 하고 나서 저희가 수소 관련주, 현대차 그룹 관련주를 진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관님 말씀을 해주셨던 게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미국 증시도 좀 훈풍을 받을 것이고 우리 증시도 따라서 지금까지 호재가 반영이 되지 못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수소 관련주가 바로 그런 테마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네옴시티 관련주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주도주로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찐수혜주는 바로 수소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이 종목은 방산 관련주로까지 엮여 있어서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방산, K방산 수출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느덧 방송 시간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이제 노란톡방 문이 5분 뒤에 딱 잠기고 일주일 동안 또 잠겨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빠르게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야지 오늘의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호재가 있는 현대차 그룹 중에서도 수소 관련주 오늘의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 방송 딱 한 4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좀만 힘내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이제 네. 투자에 대한 도움 한마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의 도움이요. 네. 투자의 도움이라고 해봤자 손가락만 잠그면 돼요. 어. 손가락만 지키면은 어느 정도 시장 가격할 때 막을 수가 있죠. 막을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빅테크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못해도 12월 달까지는 상승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단순히 말해가지고 이제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승할 것이다. 이게 아닌 금리 동결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계속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12월 달까지 계속 상승할 수가 있고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진입을 하면서 환차익으로 우리 국내 증시 투심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10월달 이렇게 가더라도 12월달에 엔비디아 실적하고 반도체 지수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장면으로 차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여기서 현대구역 관련주입니다. 현대구역 관련주고 첫 번째 종목이 무엇입니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제일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현대차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5년에서 8년, 뭐 4년까지 갖고 가셔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1년만 갖고 있겠다? 그럼 그분들이 잘못된 거지. 왜? 이런 무거운 거는 어느 정도 처음에 투자의 가치상을 생각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가신 거기 때문에 현대차는 처음 생각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 끝나서 10년 후에 뭐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맞잖아요. 10년 동안 까먹은 주식 아들한테 물려주니 1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짜리가 됐다.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대차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차하고 같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 필요한 자율주행 쪽으로도 연관된 종목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무엇입니까?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도 그 이상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대료템입니다. 네. 현대료템은 철도 쪽으로도 유명해요. 오. 근데 현대료템에 내가 그나마 조금 힌트를 드리자고 하자면은 현대료템은 철류로 잘 까요. 철로를. 그러면은 사우디에서 제일 유명한 게 수소로 움직이는데 수소 모비니티가 필요하겠지. 이 모비니티가 필요하고 이 모비니티에 충전소가 필요한데 수소는 딱 한 번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네. 맨날 응만 하고 이런 수소만 이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말이 길어지는 게 왠지 오늘의 정답이 넘어갑시다. 네. 자, 마지막 장면 오? 보면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수소 쪽하고 많이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 왜? 현대 그룹 중에서 이 안에 수소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제철 쪽에서 네옴시티 쪽으로 물건을 납품하면은 그 납품에 수소하고 같이 혼합이 될 수 있는 성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구조를 갈 수 있는 게 현대제철이기 때문에 이 전부터 솔직히 다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만약에 2, 3년 정도 갖고 가신다 생각하시면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 수소 쪽으로 현대 수소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있으면 한국하고 사우디가 방산 쪽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에 따라 가지고 K2 전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K2 전차가 수소 쪽으로 현용이 될 수가 있다 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대감에 더더욱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보다는 수소 관련주 쪽으로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미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저희가 이번에도 기분 좋은 수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다라는 약속 드리고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